1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춘 이른바 맞춤형 학습 도구로 기대를 모으는 한편 적응과 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져올 공교육의 변화와 달라진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구교육대학의 수학교육과 여승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년부터 도입될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디지털화된 플랫폼으로 담아가지고 거기에 AI의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두었는 교과 콘텐츠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풀이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문항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생들이 뭐 게임 기반의 활동이라든지 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이런 활동 콘텐츠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AI 진단 기능입니다.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이 진단 평가를 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학습 콘텐츠들이 가장 이 학생에게 적합할지를 알고리즘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준다라는 인공지능 진단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튜터 기능이 있습니다. AI 튜터 기능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20명이나 30명이 있을 때 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AI 튜터 기능, 예를 들어서 챗봇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I 보조교사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정해진 교과서와 같이 동기유발과 활동 1, 2, 그다음에 익히기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수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AI 보조교사가 어떤 추천 수업을 만들어준다라든지 다양한 추천 콘텐츠들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는 그거를 적재적소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이게 도입되지 않습니까? 도입되게 되면 학교 그 학습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네. 학교 수업에 대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는 가장 좀 오해 한 가지가 뭐냐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40분 수업을 하게 된다면 40분 내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서책 교과서를 쓰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완전 재구성해서 교과서 없이 공책 가지고만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들도 다 융합을 해서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강조되는 이제 부분이 IB 교육인데요. 이 IB 교육 같은 경우는 한 프로젝트가 약 150차시 정도 됩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그런 다양한 융합적인 활동들을 구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차시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대로 쓰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이터치라는 건 높은 감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감수성이라는 건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정서적인 역량들을 길러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교실에서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적 혁신이고 하이터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존 수업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에 의해서 더 많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블룸의 지식 체계를 보면 가장 하위단에 있는 것이 암기와 지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식을 쌓는 속도라든지 학습에 대한 속도, 그다음에 흥미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으로 처방을 해서 학생들이 익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배움과 익힘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때 교사에 의해서 교실에서는 수업 중에 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로 교사의 그런 조금 반복적인 채점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동화시켜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익힘을 도와주는 장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모든 교과목이 다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서부터 도입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은 지금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학 과목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터치, 하이테크 개념이 사실은 이런 수업을 구성할 때도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런 막대 그래프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으면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학생들을 조금 더 어디에 몰입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프로젝트로 논의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을 만들어가고 적용해가는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는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잘 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주도가 되는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교사는 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수업 전에 이 학생들의 준비도 상태 그리고 학생이 수업 후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정말 이런 성취 기준이라는 것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 얻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교사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5가지의 변화를 저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기회들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바탕으로 내가 적재적소에서 서책형 교과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서책형 교과서의 활동을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쓰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융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소통자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미디어나 또 이 기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학습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온궤도에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늘 이런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감정 소통자로서의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 역할은 기존에 없었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있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기능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진단 평가를 보고 성취도 평가를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또는 학생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개별 활동이라든지 협력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들도 다 됩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기도 하면서 조금 도전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학생들이 능동적인 수업의 주체로 바뀌게 되면 교사는 조금 더 멘토의 역할이라든지 네. 촉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역할 변화들이 이 선생님들에게는 좀 기대가 되고 사실은 이 선생님들의 이 전문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잘하시는 수업인데 네. 이 잘하시는 수업에 조금 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업에 대한 원래 목적이라든지 철학을 잘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교사의 개입이 중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가 가지는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이 이 기기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기 주도로 할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보통 연구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4가지 구성 요소로 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동기 유발, 그리고 자기 조절, 네. 자기 수정, 자기 모니터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자기 동기 유발, 네. 이건 무슨 학습일까? 이건 어떻게 기존 서책과 다르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흥미 유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기존과는 다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기 수정입니다. 기존에 이런 학생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예.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친구들이 채점해 줄 때까지. 이제는 바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까지 같이 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학생들은 그 내용을 보고 기존에는 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자기 수정 기능들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조절 기능이라든지 자기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이 감정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다고 하면 또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동기가 충만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또 학생들마다 그런 속도에 대한 차이도 있고 흥미에 그렇겠죠.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선생님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좀 네.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교사에 대한 개입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바라보는 시선은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계실까요? 가정에서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 학습을 많이들 시키실 텐데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의 아이들을 보자면 종이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하면 학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같은 분량을 학습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중도는 확실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학습을 완료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창의적 사고력 저하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작은 힌트만 딱 줬을 때도 아이들은 아! 하면서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AI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답에 너무 빨리 도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회성이나 시력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수업 시간에 이 수업용 디지털 기기로 사실 게임을 하는 것을 과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위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디지털 기기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게임이나 유튜브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자제를 하기가 힘든데 과연 어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제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그 민감한 정보, 그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얻어서 AI에 무엇을 훈련하는 데 쓰일 것인지 그리고 의무 공교육인 학교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나 학습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할 일이 늘어나시지 않을까? 조금 더 일거리가 늘어나시지 않을까?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 미흡한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신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디지털 기기에 미흡하실 텐데 충전이나 또는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신 분들은 수업 진행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길까 봐 많이 우려됩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그 기대와 함께 우려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 학습 주도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거든요. 네. 6학년, 2학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네. 자녀들과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가정에서 뭔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이제 오면은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휴대폰들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반납을 하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네. 같이 논의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연수를 나가봤는데 예.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미디어에 대한 중독, 또 네. 기기에 대한 중독, 또 SNS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게 학습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중독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중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수학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네.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 기능과 인공지능의 맞춤형 학습 기능을 활용한 이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하는 시간대라든지 활용하는 빈도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활동 시간 자체가 그렇게 학생들이 실제는 길지는 않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일정 시간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경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또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들이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수업 중에 혹시 딴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럼 방금은 좀 디지털 중독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교조와 126개 교육 시민 단체들이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도입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어떤 또 정치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보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체제로 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걸쳐서 이런 좀 다양한 학계 전문가라든지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기능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네. 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최종 합격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적인 컨텐츠 내용은 결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중점들을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요소들을 해당 교육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서체경 교과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서체경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디지털라이징이 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컨텐츠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냐, 교육 자료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어떤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모든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저희가 교사 연수라든지 학교들이 준비를 해왔는 거는 교과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다양한 또 예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깊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한 석 달쯤 뒤가 되면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어떤 교육에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AI와 디지털 기반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이펙에 비공식 고위 관리자 이 심포지움을 다녀왔는데 그때 202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에이펙에서의 핵심 가치 3가지가 이 연결과 그리고 혁신 그리고 번영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꼭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어떻게 포용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환영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의 고민은 그 AI 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교육에서 바르게 안내를 하고 교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비판적으로 AI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AI 소양 또는 디지털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이제 AI가 가진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선생님 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이 모든 관련 기관들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큰 꿈을 같이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공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